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 한가운데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있죠. 오늘 특검이요, 그림을 직접 구매한 이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검 임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특검의 수사, 이제 오해와 또 억측이 많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건데, 그런데 이 수사 지금 때 아닌 위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소환 조사가 한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이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샀는지, 이것도 물어보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적용하려고 한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뇌물의 대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국정원의 법률특보 자리를 이렇게 금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 자리를 얻었다, 매각매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급한 금품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인식한 가치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진품으로 알고 전달을 한 건지 아니면 가품으로 알고 전달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안의 사실 핵심은 이 그림을 받고 대가로 공천이나 아니면 뭐 공직을 줬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이 진 여부,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쟁점인 이유를 정확히 한 번 더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뇌물죄를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예.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달한 금품 자체가요, 뇌물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약에 금품이 전달한 금품이 3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리고 그 금품 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같은 뇌물죄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일반 형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작인지 아니면은 가품인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쟁점으로 하나를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자,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을 둘러싸고 지금 진위 논란이 벌어진 거는 바로 이렇게 한쪽은 위작, 한쪽은 진품, 엇갈린 감정이 나왔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판정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른쪽에 그 감정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김 검사가 작품을 살 때 진품이다라고 감정서를 냈던 곳이에요. 여기서는 진품이라고 보는데 네. 한국화랑협회 측은 지금 위작이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처음에는 대만에서 경배가 시작됐는데 네. 시초가가 3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300만 원에서 시작해갖고 3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 김 검사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협회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됐다. 갑자기 그렇기 뛰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위작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품을 얘기하는 쪽은 아니, 대만에서 골동품을 주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이 진품 작품 자체를 처음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진품이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지금 미술 분야에서 지금 전문 변호사로 또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품 가격이 어떻게 보면 확 뛰었다, 이렇다고 해서 이걸 위작으로 볼 수 있어요? 위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공개된 게 사실은 경매이기 때문에 예. 출품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낮은 시장가로 출품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언제나 위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진작인지 아니면 위작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래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력이요. 누군가 소장을 했고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정상적인 거래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니,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 논란은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닙니다. 9년 전에 불거진 대대적인 위작 사건에 이우환 화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쇠점 전부 진품입니다. 전부 진품입니다.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자기 작품은 금방 보면 사실은 1분도 안 걸려서 금방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백 설명을 1분도 안 보고 내 작품인지 알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이화백에게 특검이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우환 화백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미술 시장에서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위작인지 아니면 진작인지에 대한 의견은 하나의 이 결정한 요소일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9년 전에도 이우환 화백과 관련해서 이 진품인지 아니면 이 위작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우환 화백은 진짜가 많다, 내 작품이 맞다라고 했지만 네. 검찰에서는 모두 다 위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이 청경자의 미인도 사건에 있어서 네. 청경자 화백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품이다,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품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는 네. 사실상 시장에서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작가가 내놓은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예. 특이한 도안이라든지 아니면 안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지 작가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위작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검이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조를 나눠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진품으로 보고 이 높은 가격으로 가지고 금품 수수액을 적용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특검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게 진품이라고 알고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더라는 이 대가의 가치는 본인이 인식한 그 가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1억 원이 넘으면 1억 원 이상의 그 대가를 지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진품의 가격으로 적용을 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가에 대해서 받았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뇌물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좀 다르게 보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